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불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미리 대비할수록 증여를 활용한 절세 플랜이 훨씬 유리해진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증여의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증여는 크게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부동산 자체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난 뒤에 기존의 임차인에게 3억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을 일반 증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와 같이 증여 효과는 내지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가 양도와 교환이 있습니다. 증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면 많게는 90%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의 총 자산을 고스란히 지켜줄 고마운 방식입니다. 저가 양도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해서 증여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역으로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파는 고가 양도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각자의 소유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의 시세 5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모님의 시세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 형식입니다.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 양도를 위주로 증여와 부담부 증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환 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가족과 매매를 하더라도 이 실거래가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입니다. 같은 해 33억, 38억으로 거래되던 부동산을 가족 간 21억에 저가로 거래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낮은 거래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과연 괜찮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양도를 비롯한 가족 간 거래는 한국부동산원과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래 적정성과 자금 출처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금액이 적정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해서 매매하거나 기타 이슈들이 있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조사 과정에서 저가 양도 거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다른 탈세 정황이 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케이스마다 매우 다릅니다. 부동산 시세나 매매 대금의 규모, 자금 조달의 방식이나 매수자의 소득 현황 등에 따라서 쟁점 역시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보다도 해당 컨설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양도를 하는 이유는 보시는 화면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저가 양도라면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유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와 저가 양도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도를 위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진행한다면 총 2억 6천의 세금이 총 3,500만 원으로 약 8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 방식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증여는 채무를 그대로 두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증여자인 부모님이 돌려드리는 것으로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입니다. 장점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요. 조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10억이 모두 증여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증여하신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증여해야 되는 자산이 더 있으시다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좋은 증여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이 다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이 취득세가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가 상환하는 것으로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승계하는 채무 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돌려줘야 될 보증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결국 자녀는 부모님에게 5억을 주고 부동산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 중에서 채무승계 부분은 대가를 받고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세는 1세대 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라면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파트 10억 중에서 채무승계 5억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일반 증여와 비교해보면 과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관도 낮아지면서 증여세에서도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 역시 매매와 증여로 구분해야 됩니다. 분할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 5억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차익 5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매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증여와는 다르게 자녀 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가양도입니다. 저가양도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3억이나 30%까지는 싸게 매매해도 괜찮지 않나요? 하세요. 가끔은 이 말만 들으시고 직접 매매까지 다 했다가 세무서 연락을 받고 오시기도 합니다. 저가양도는 특수거래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반 매매와는 다른 세법 규정들이 적용이 되고 사례별로 예상하지 못한 세무상 이슈들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도 사후관리나 소명 요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가양도는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을 세금 부분과 세금 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는 특이하게 시세로 계산합니다. 10억짜리 A 아파트를 7억에 팔아도 매수자가 가족이면 10억에 판 것처럼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대로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7억에 구매했었던 A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에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10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양도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1세대 주택이라면 A 아파트를 2억에 샀던 3억에 샀던 상관없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세법은 자녀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득이 3억 또는 시세의 30%보다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억의 A 아파트를 7억에 사올 때 발생하는 이득 3억을 증여로 보지만 이 3억과 30%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 사례처럼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7억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 금액이 더 낮아진다면 거래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7억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10억을 모두 매매 취득세로 적용할지 7억은 증여, 3억은 매매로 나눠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가양도를 잘못 처리해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인 시가에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 경매가, 감정가액 등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KB 시세로 거래하시는 것입니다. 이 KB 시세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KB 시세로 거래하신다면 국세청에서는 시가로 적용된 세금을 추가로 다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는 일정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이내에 거래된 물건이 여러 개라면 기준 시가 차이가 가장 적고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적법한 시가를 선정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가격이 적법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간 거래는 조세 회피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증여 추정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매매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할 때 비로소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선 매매 처리는 해놓고 돈은 천천히 지급하고 약정서를 써놓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납세자는 불리한 위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 내용을 계획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매매는 자금 출처와 거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우선 매매 대금의 출처는 매수자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의 집을 사온다거나 세금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자금 출처가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소명을 할 때는 통장 거래 내역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거래와 상관없는 이체 내역으로도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관리를 통해서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춰야 됩니다. 세법의 기본 원칙에는 실질 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놓고 부동산 등기를 매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질이 매매가 아니면 또는 거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매매 거래는 언제든지 부인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1원에 판다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지는 않겠죠. 복잡한 사례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증여와 매매를 비교해보고 저가형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세금 부분과 세금 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요건들과 쟁점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한 절세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